안녕하세요. 백미경TV의 백미경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을이다 보니까 또 가을 맞게 옷을 가을 색깔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마 토크를 1, 2, 3회를 오다 보니까 조금 빨리 급하게 얘기가 전달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물음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조금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어떤 물음이 많았죠, 피디님? 예. 어떻게 가수가 되었나요? 보셨대요. 그러면 저는 태어나서 철이 들기 전에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엄마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되게 6.25 전쟁이 끝나서부터 70년대 초까지 가수 활동을 하셨대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북한은 그 피바다 가극단이라는 게 6.25 전쟁이 끝나가지고 최초로 예술 극단입니다. 그런 정치 선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단체죠. 그게 우리 엄마가 일기생이셨대요. 네. 그러는 엄마가 저한테 제가 그 유아 시절부터 노래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철이 들면서 보니까 학교 들어가면 또 음악부, 그 다음에 또 사회 나오면서 예술단 이렇게 가수의 길을 왔죠. 근데 저는 엄마가 그 옛날 그 러시아 발성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리랑부터 북한적인 민요, 막 날아가는 평북연병 찾아가자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노래로 가르쳐 주셔서 가수의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하고 학교 때도 공연을 많이 하고 그 선전대 들어오면서 제 1호 행사 청년 축전 이러면 평양도 올라가고 근데 학교 때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정말 만능으로 열심히 하다가 평양을 나는 가야 된다.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평양에서 예술단을 하고 싶죠. 근데 아버지의 이런 그 북한은 토대라고 그러는데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할아버지는 여기 마산 경상도 마산 출신이시고요. 독립군이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7남매 막내인데 중국 하룡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중국 하룡에서 태어나셔서 6.25 전쟁 때 17살에 북한을 나오신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 꾸미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쪽에 세 사람이나 행방불명이 있어서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평양에서 그 중앙당 옷가람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발탁이 돼서 서류는 올라갔는데 불합격이 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 쪽에 세 사람이 미해명. 근데 미해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해명이다 하면 집안에 정치범이 있는 것보다 정치범 수용소 가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아예 출신 성분이 더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평양은 아예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거기서 15살 때 좌절을 하면서 부산 청진시 무산에 있는 무산광장 1급
기업서 선전대라는 그것도 또 1급이라다 보니까 45명 편제에 그래도 예술 단체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수 활동을 했거든요. 또 어떤 질문이 있나요, 피디님? 금장사가 돈을 많이 버냐를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대요. 많이 벌죠. 목숨을 건 장사니까요. 많이 벌죠.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라의 자금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하지만 돈 많이 벌려요. 그 금장사를 왜 그러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금장사를 했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일성이 94년도에 죽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면 너나 나나 집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거의 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배급이잖아요. 배급지잖아요. 배급소가 문을 닫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없다 보니까 잘 살던 집은 배급이라는 게 충당이 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거를 조금 더 충당을 해서 먹고 사는데 좀 부유했다 이러지만 배급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면서 전국이 고난의 행군 식량난이에요. 전국을 이렇게 다니기가 좀 편한 직업이다 보니까 달러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금장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비사회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비사회주의라는 거는 북한이 김부자들이 내놓은 법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비사회주의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제가 보니까. 근데 북한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어디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굶어 죽지 말아야 되는데 비사회주의를 하지 말아라. 그럼 도적질밖에 더 있어요? 도적질을 너도 나도 또 도적질을 하다 보니까 도적질을 안 하고 조절위원회다. 조절해간다. 있는 집에서 없는 집으로. 남의 밭에서 조금 조절해서 갖다 먹는다. 조절위원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도적이죠. 나라 금에 손댔다 그게 도적입니까? 남의 땀을 흘려서 해놓은 밭에 거를 가져다 먹는 게 나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조절위원회 조절해간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탈북이 쉬웠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대요. 왜냐면 제가 한국으로 올 때쯤에 2007년도에 와서 보니까 탈북민이 월에 200명, 300명씩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 남조선 분들이 그럼 탈북이 저렇게 쉽나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3만 지금 한 5천 명이 정말 하나씩은 가슴에 소설을 갖고 있죠. 생명을 내놓는 정말 일촉즉발의 이런 그 시기는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생각하기에도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그날의 탈북을 안 하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잠깐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북한 사람이다 하면 공개 처형이라는 거를 안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밤을 지나면 당장 잡혀서 총살 당하는 그 공포스러운 시간이
견딜 수가 1분 1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넘어왔는데 북한의 공개 처형이다. 제가 그러면 본 사실 중에 정말 제일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정말 어제 일처럼 오늘 일처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과연 큰 죄를 지어서 살인 죄를 지어서 공개 처형 당할까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굶주림에 못 이겨서 소를 잡아먹어도 총살 당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소를 잡아먹었는데 총살을 당하냐? 소는 농사 일을 하는 어떤 트랙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기름이 부족하고 트랙터가 부족하고 해서 소가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밭을 갈죠. 그 다음 밭을 갈아놓으면 흙을 나르죠. 비료를 나르죠. 그 다음에 가을 거디 해가지고 나르죠. 나무 하는데 소를 쓰죠. 그냥 정말 만능이죠. 그런 만능에 어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개인 소도 개인이 없어요. 나라 소를 잡아먹는 거죠. 소를 잡아먹었다고 총살 당한다. 정말 소보다 못한 목숨이죠. 그러고 정말 배고파서 탈북하다가 잡혔거나 남조선을 가다가 잡혔거나, 그때 90년대 중반 때는 정말 잡혔다 하면 많이들 총살 당했어요. 탈북하다 잡혔다 하면.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사도 크게 해서, 아니면 뭐 정치범 김일성의 김부자들을 좀 욕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남조선이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북한에서는 총살감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그것도. 제가 본 중에 9명을 공개 처형하는 장소였는데요. 반마다, 이민반마다 다 그 공지를 해요. 어느 날 몇 시에 공개 처형이 있다고 동원을 해요. 나와서 무조건 보라고. 근데 제가 기억에 잔인했던 거는 그 공개 처형 당하는 그분들의 가족을 제일 앞줄에다가 앉혀요. 제일 앞에서 보라고 해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공개 처형은 함경도 무산의 남산이라고 하는데 살짝 이렇게 야산이에요. 야산에다가 밑에다가 사람들 쭈르륵 앉혀놓고 살짝 언덕 있는 데다가 말뚝을 9개를 박았어요. 박고 9명을 쭈르륵 매달랐어요. 매달는 거는 땅에서 한 30 정도 띄어서 다리를 말뚝에다 다리를 뒤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발도 뒤로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꼭 이렇게 서로 매면 통닭하듯이 이렇게 묶었는데 그걸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발이 붕 뜨고 기둥 하나에다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눈은 이렇게 가리고, 말로는 입에다가도 자갈 물렸다 하는데 그거는 그 거리가 있어가지고 자갈거지는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기를 눈 묶고 이거 뭐 입도 묶었으니까. 근데 총을 쏘는데 제일 처음에 쏘는 건 머리를 쏴요. 근데 총살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거의,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르고 너무 왜소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묶고 여기를 묶고 다리를 묶고 다리를 이렇게 뒤로 틀어서 말뚝에다 똥 묶고 했으니, 머리를 떨군 사람도 있고 머리를 쳐들고 조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총을 첫 방을 쐈을 때 이마에다 쏘고, 이마에다 쏘면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다 묶은데 여기를 쏴요. 가슴에다 쏘면 이게 반이 여기를 묶고 이거까지 45도로 툭 떨어져요. 그렇게 여기를 쐈을 때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게 45도로 이렇게 했을 때 머리에서 뇌가 흘러나와가지고 한겨울에 아래는 하얀 눈인데 피 터지고 그 뇌가 흘러나와가지고 철렁철렁 피하고 뇌하고 섞인 뇌가 철렁철렁거리고 그렇게 밑에는 가마니가 깔려있고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총을 쏘면 사람이 이렇게 툭 그 가마니에 툭 떨어져요. 그러면 군인들이나 총을 싼 공안들이나 안전원들이 많이 쏴요. 공개 처형은. 발을 이렇게 툭 건드리면 말뚝이 뚝 떨어지면 가마니를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말아요. 그럼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서 들것을 들듯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런 공개 처형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공포에 질려서 저 같은 경우에 그 금장사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마음 놓고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브에서 내사 붙었다는 순간에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100불을 주고 목숨을 건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식구도 다 모셔왔지만 정말 행운이 따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좀 좋은 일은 못해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나 보다. 그 각박한 그런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마다 좋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삽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좀 괜찮았나요? 그리고 저번번에 엄마가 요 집에 있어라 했을 때 제가 엄마도 못 믿겠고 그 집에 아주머니도 못 믿겠고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했을 때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엄마는 믿는데 그 상황에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를 못 믿겠는 거예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미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지 뭐예요. 그래도 그 밤중에 혼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그래서 지금의 중국에 와서 지금의 남조선까지 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지금 미소 짓고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거부감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이 아닌데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북한에서 많이 받고 그리고 특히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외 파견돼 있는 북한 사람들이 뭐 식당이나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뭐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탈북자가 아닌데 탈북자라고 방송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북한에 있을 때 되게 그 익숙한 용어를 하다 보니까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남한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는 북한에서는 안 쓰던 표현이고 안 들어보던 표현이에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다는 얘기는 써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외에 있는 우리 그 북한 친구들이 저를 보더라도 조금 남한을 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남조선이라 표현을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좀 좋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